You know I love you, dear. You never talk to me.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밤 김재동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신체 부위 논란과 관련해서요, 의료기관에서 자진 검증을 받았죠. 해당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제거한 흔적도 없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정 운영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경기도민만의 바람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울 종로구청이 퓨전 한복 착용자의 고국 무료 입장 혜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퓨전 한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광화문 같은데 나가보면요. 임금 복장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왕실의 복장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러면 저런 기준이면 영모죄로 처벌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의 제목학원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을 유튜브,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오늘 밤, 이제 28분 남았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있었습니까? 낡고 오래된 정치, 녹색당의 힘으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님을 이겼다. 녹색당이 바꾸겠습니다. 녹색당을 국회로! 예,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 최종 4위에 올랐는데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2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기에는 격차가 조금 크긴 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모습은 진짜 부럽네요. 국내 정치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또다시 파란을 또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밤 김재동에 출연한 정치인 중에서도 최연소입니다. 최초 출연이기도 하고요.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녹색당의 당내 선거를 거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지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부터 좀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받아야 될 일일지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된 일을 자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고된 일을 하고 싶으셔서 정치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고되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공동운영위원장, 이게 당대표인 거죠? 네, 녹색당은 당 대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 우리 모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당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공동운영위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자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젊다, 최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무조건 아랫사람으로 보는 그런 편견들이 작동하게 되는 문장들이긴 하나 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최연소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각오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제 임기가 2년인데요. 그 임기 안에 2020년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녹색당이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녹색당을 제대로 시민들께 보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반드시 원내 진입시켜보려고 합니다. 녹색당이 원내 진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국회에서 지금 낭비성으로 치러지고 있는 토목 예산 같은 것들을 확실히 줄이고 우리 국가의 예산을 시민들에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이게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젊은 정치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편견적 요소는 배제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네, 지금 한국 국회가 역대 최고령이에요. 20대 국회가 평균 나이가 55.5세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환갑잔치를 해야 될 판이죠. 네. 해외에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을 보면 정치인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리나 대통령급 되는 그 나라의 뭐 수장들을 보면 50세예요. 평균 연령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다들 5살씩 어린 거죠. 네. 그래서 뭐 30살에 대통령이 되거나 뭐 혹은 20대 뭐 21살, 23살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배출되기도 해요. 전 그것처럼 한국 사회의 정치가 어떤 5, 60대 특정 기득권의 뭐 권력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뭐 5, 60대가 다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렇죠? 과다대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 과다대표. 네, 저는 국회가 사회를 닮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 많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와 닮아 있는 우리 사회와 같은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비례성 확보라는 차원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맞춘 또는 인구의 다양성에 맞춘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맞춘 그 국회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5, 60대가 과다대표되어 있어요. 20대 국회의원 현재는 한 명도 없고요. 30대는 2명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젊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는 못하죠. 그 기능이나 직종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 때만 하더라도 그 농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농부를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뭐 혹은 여성 비율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20%를 넘지 못했거든요. 한 1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어떠한 특정 집단이 과다대표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일찍이더라고요. 저때 벌써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부끄러운 언론 반성하라라고 얘기했었고 저 때가 몇 살입니까? 저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네, 때. 그때 당시에 뭐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 그냥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뭐 청소년 인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청년 지역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기획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 축제를 만들고 아주 오래된 낡은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청년들이랑 어르신이 같이 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어르신들이랑 어울리는. 네, 근데 그게 한 3년도 못 가서 지역에 재개발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본인의 꿈은 그냥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알았던 사람들과 함께 늙고 죽는 것인데 그 꿈 하나 내가 이루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개인이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도 정치가 그리고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 꿈은 절대 이룰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치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젊은 정치를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의 출발점은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인 거니까 조화가 네.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냥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해서 또는 그 젊은 정치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정치라는 건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젊은 정치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 사회로 본다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낮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국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료 영상으로 잠깐 나왔지만 지금 국회의 국감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이전에 정치가 보여줬던 구태의연함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고성을 지르거나 뭐 국회를 박차고 나오거나 그래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는 정치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했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건 유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런 결심이 선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정당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낮추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젊은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에 출마했을 때 페미니스트 여성 시장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면 반쪽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뉘앙스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만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페미니즘은 사회의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그리고 성소수자 모든 이들을 위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신지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신지혜가 페미니즘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치인 아니냐. 근데 사실 제가 후보로 처음 나간 것이 2016년도 총선 때예요. 그때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을 때 저는 미세먼지 이야기를 가장 앞세워서 했습니다. 녹색당의 어차피 환경이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정책이나 정치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근데 녹색당으로 그리고 제가 미세먼지를 정치 현안으로 만들면서 더 다양한 정치인들이 각 정당들이 자신의 의제로 만들었거든요. 전 그것처럼 페미니즘도 다른 정당들에서 이제 정치로 말하기로 그 정치 문법에서 해석하는 길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소수나 사회적 소수자나 또는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억압받아왔던 계층에 대한 운동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것 말고도 뭐 여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동안 배제되었던 자들, 뭐 장애인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동물일 수도 있겠고요. 정치 현안으로서 미처 다뤄지지 못했던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은 곧 남성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 네. 이건 장애인 운동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장애인들의 인권이 향상된다 그래서 보통 비장애인들의 인권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인권의 문제는 가장 하향선에 있는 것을 올렸을 때 가능하고 그랬을 때 모든 이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왜 당대표가 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아이고,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신청곡 봤습니다. 뭐 한 곡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존 레논의 이매진을 선곡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그동안 제가 정치나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우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저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저를 몽상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그 이매진에서 존 레논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이들이 더 다른 사회를, 대안적인 사회를 꿈꾸는데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초대를 얼마나 받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인데요. 어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프랑스의 대북 제재 완화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파리 시청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도 한반도 평화 지지를 또 당부했고요.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오늘 밤 김재동의 자랑이죠. 특파원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모 PD 특파원.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파리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조금 질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 방송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 물었는데 못 맞췄습니다. 기억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아마도 더위 탓이 아닌가. 올해 기상이변으로 이 북유럽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평화상을 받게 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뭐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정상회담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면서 특별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만찬 시간만 3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식사를 오래 하긴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환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평화 여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조치를 강조하였고요. 이곳의 많은 언론들 역시 북한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걸음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종소리 같은 게 정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올립니다. 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과도한 애드립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정현모 PD 특파원 만나면 늘 기분이 좋아요.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이 있을 건데요.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특파원이시면 뭐 이게 그 차 경적소리도 준비하신 건 아니실 테고 현지 주민하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장면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서 특별히 프랑스인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프랑스인에게 이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군요. 여보세요? Bonjour à tous, ici Fabien Youn en direct de ma ville natale, Paris.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시 부크. Merci beaucoup. 네. 고맙습니다. 그 파비앙 씨죠? 예, 파비앙입니다. 네. 그 프랑스에 가셔서 어떡합니까? 그 음식도 입에 안 맞고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니까 그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뭔가 물어도 까물까물하고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볼 우정 콘서트 MC 맡았잖아요.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되게 부럽던데.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님도 보고 그리고 BTS도 와서 정말 BTS 팬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기가 그 정도였는지 정말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 되게 기분도 좋았었겠고. 파비앙 씨 친구들이 네네. 여러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BTS라든지 또 파비앙이 거기서 사회를 본다는 데 대한 반응이라든지 친구분들의 네네. 반응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 친구들은 워낙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되게 그 한국 대통령 이렇게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BTS도 이번에 우정 콘서트에도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그 콘서트를 열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굉장히 요즘은 되게 한국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산 지 10년 되는데 그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예전에 뭐 한국에 대한 뭐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위. 그 앞으로 어떤 교류가 앞으로 어떤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현모 PD 특파원 조금 저 어깨 좀 치워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니요, 바꾸라는 게 아니고 파비앙하고 아직 대화가 안 끝났습니다. 어깨가 나온다고 하셔서 좀 옆으로
지켜주십시오. 네. 교류는 일단은 모든 교류는 일단 언어로 시작하니까 이번에 그 프랑스 수능이 있어요. 비슷한 거 바카로레아라고 그 바카로레아 이제 그 한국어 채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배워서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좋은 활동하고 네,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행기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진짜 네. 애써주셨고요.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네. 그 정현무 PD 특파원 잠깐만 좀 그러게요.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폰 확 뺏으시네요. 네. 정현무 PD 특파원. 예. 네. 오늘 출연 분량이 좀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서운하시지 않죠? 아닙니다. 네. 아이, 그럼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유럽 순방 일정이 지금 교황을 만나는 걸로 교황님을 만나 뵙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 이태리 로마로 이동을 하셔서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한국 이태리 정상회담을 가지고요. 모레는 교황을 예방하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교황께서 가실 것 같습니다.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요. 그런 교황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프랑스에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이어폰 꼭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2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비앙 씨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유쾌한 분들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됩시다. 우리가 수장 345밖에 안 되고 전국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홍조하고 얘기하는 게 거의 제일 이런 게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특히 OECD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소견도. 질의 끝난 다음에 지금 질의 뭐뭐 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할 때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구나. 의원님 대신 가서 그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국정감사 왜 우리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이게 말이 돼요?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잖아. 네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만 하면 대고도 남을 걸 가지고. 에너지 자료와 관련해서 저기 11월 3일 그때 시장님 가시나요? 나는 이발할 시간이 없었어. 이발하려 했는데. 네, 이발할 시간이 없으시네요. 국회의원들도 수고가 많지만 그 보좌진들도 진짜 고생하고 애쓰네요. 집에서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건데요. 뭐 모든 당이 마찬가지겠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의 조윤재 보좌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밤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좌관 조인재입니다. 네. 조윤재 보좌님, 그 영상은 잘 봤습니다. 그 이발 하셨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이발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 민원인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거기 가면 아무래도 질책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을 건데요. 네. 예. 그때는 또 어떠세요? 아무래도 의원님 대신 가서 질책을 듣는 거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경청하는 편입니다. 저희 주장은 잘 하지는 않고요. 네. 많이 듣고 대신에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많이 길게 하셔서 경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사정들이 꽤 많으니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해요. 실제로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상대 당 의원들, 보좌진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까? 네. 예전에 선진화법 개정 이전에는 몸싸움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안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많이 가깝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정보도 교환하고요. 오히려 여당 같은 당 보좌진들끼리 경쟁을 하고 상대당 보좌진끼리는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건 뭐 또 좀 좋아진 측면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 국감에서 제일 공들이는 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보좌진들이 제일 공들이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 반영을 바로 할 때도 있고 국민 인식을 개선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수천 명,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일을 보좌진 한두 명이서 해낼 때 가장 뿌듯합니다. 네, 이번에 백종원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좀 부각시키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백종원 씨를 불렀고요. 제가 기획을 해서 사실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러셔서 안 나오시면 어쩌나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마침 나와주셔서 거의 의원님들 앞에서 거의 포인트 특강 형식으로 장시간 서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한 대로 잘 참고인께서 소화하여 주셔서 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힘이 됐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직접 기획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집에서는 좀 불만이 없습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갈 때? 아직 초저녁인데요. 뭐 보통 밤 늦게 새벽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고요. 특히 뭐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그 정도는 가족들도 이해해 줍니다. 네. 근데 다만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죠. 네. 이제 저녁 늦게 가서 있지도 못하고 또 주말에도 같이 좀 애들이 숙제도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점 좀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묻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네, 홍진아, 승민아, 미안해. 아빠가 주말 같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네, 아이들은 아빠와 주말을 안 보내는 걸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용돈을 많이 줘야 될. 예. 네,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이렇게 좀 상쇄되라고 말씀드렸고요. 늦게까지 애써주셔서 고맙고 다른 당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꼭 저희들의 안보 인사를 좀 전해주십시오. 저희들 위해서 또 좀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재현 의원실의 조윤재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목학원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완성이 한복인감 이렇게 적으셨고요. 네, 한복처럼 단아하고 바른 국정감사가 되길 이렇게 또 바람까지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분들이 또 직접 짚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목학원에 선정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밤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아무쪼록 목 관리 잘 하시고 전국 곳곳에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d find myself drowning in my own tears. Come over here and sit next to me.